네, 현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레리 커들로가 이런 말을 CNN에서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은 현재 주택 판매, 소매 판매, 자동차 세일이 급증하고 ISM 구매자 관리 지수도 급반등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3월과 비교하면 구직자 숫자도 급반등해서 7월에는 최근 몇 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대학 교수는 정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맡더라도 취임 초기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은행들도 못 견딜 것이며 또 다른 금융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특정 자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어느 대통령과 함께 일했느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 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나온 경제학자들입니다. 저는 누구의 미래 예측이 맞을지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이들의 예측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감성이 녹아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재난 관련 특보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3시 15분 제주도 산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제주도 산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3시 15분 말입니다. 네, 원포인트 경제 레슨, 국내외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상하죠. 예. 그 레리 커들로는 사실은 방송 진행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예. 둘 다 아이비리그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대단한 경제적 예. 지식도 갖고 있고 한데 세상은 역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했나 싶어서 예. ISM 지수 구매자 그 관리 지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찾아봤는데 진짜 52로 반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야. 그렇죠. 경제 예. 지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그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도 우리 경제가 좋냐 나쁘냐 얘기할 때 각자가 각자의 필요에 맞는 그 경제 변수들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분석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ISM 지수, 제가 예.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반대쪽에서는 또 어떤 얘기하냐면요. 예. 최근에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표를 내거든요. 예. 그거 한번 봐라. 예. 지금 3월 달에 바닥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다. 무슨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에서 딱 구하기는 어렵고요. 예. 대부분 다가 그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예. 그 경제를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네, 그렇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뭐가 맞다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지는 마시라 그런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눈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뭐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100년 동안 한 번도 좋아졌던 적은 없었고요. 항상 경제는 나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예. 왜 그 삼저 대호황 이런 얘기할 때에 경제가 굉장히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모두 다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인플레이션도 또 높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고요. 예. 대신에 이제 또 누가 좋으냐 나쁘냐 막 이러는 거는 그때그때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죠. 예. 참 이게 너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도 그렇고 백악관의 경제보좌관을 했던 전현직 경제보좌관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프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이게 하여간 양쪽의 말들을 예. 다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은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유럽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만약에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이런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예.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쭉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우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주에 유럽연합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7,500억 유로이거든요. 7,500억이면 우리 돈으로 뭐 이게 한 천조 정도 예. 되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3월 초니까요. 지금까지 한 4개월 넘는 동안에 계속 얘기만 하다가 이제야. 그게 이제야 좀 합의가 된 상태고요. 이 합의가 되는 과정도 보면 원래 이틀 동안 회의를 하기로 했다가 합의가 안 나니까 닷새로 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낸 형태였는데요. 원래 이제 7,500억 유로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거는 똑같았습니다. 방안은. 예. 근데 원래 방안은 뭐였냐면 보조금을 5천억 유로 책정하고 예. 그다음에 대출금을 2,500억 유로 하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냥 주는 그렇죠. 겁니까?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고 대출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북쪽에 있는 잘 사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예. 워낙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결국 이제 보조금을 줄여서 원래 5천억 유로로 예상을 했던 거를 예. 3,900억 유로로 줄였고요. 대신에 이제 대출금은 2,500억 유로에서 3,600억 유로로 올리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결판을 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만약에 한 나라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 나라의 국회에서 땅땅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경기부양책으로 이 정도를 쓰자라고 해서 나오게 되면 그 국가에서 그냥 국채를 발행하던 이런 형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럽연합은 한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럽의회에서 두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냐면 2021년 정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예. 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재원을 뭘로 하냐면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아. 그 분담금 내는 게 앞으로 들어올 거 얼마 들어온다라고 예. 하는 거를 가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 형태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분담금을 미리 땡겨 쓰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걸 미리 땡겨 가지고 이제 쓰는 형태로서 그 분담금도 근데 북쪽에 있는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많이 내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남쪽은 적게 내고 어. 북쪽은 많이 내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 가지고 할 생각인 거죠. 지금요. 근데 어떻게 봐도 남쪽이 항상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예. 유럽의 북쪽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남쪽을 계속 챙겨주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나름의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그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원래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괜찮아지면은 예. 그 환율이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6개 뭐 거의 30개 되는 나라들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니까 예. 이게 그 안에서는 경제가 전부 다 다른데 어떤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놓게 되면 경제가 좋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경제에 맞는 그 이 환율이 보다도 절하돼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수출이 잘 되겠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예. 대신에 이제 남부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원래 경제로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절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절상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그 통화가 한꺼번에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만큼을 보존해 줘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논리를 해서 가는 그런 거죠. 논리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정하게 맞는 얘기다고 하더라도 예. 북쪽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가장 그냥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저 나라 사람들한테 써줘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일 안 하.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편견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부국과 빈국 간의 이 편견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그대로 또 도입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유럽이 코로나19 관련한 그 이 지원금 이 부분들을 드디어 이제 5개월 만에 해결을 본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이번 주 내로 아마 그 해결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도 경기 부양 대책 예, 또 그렇죠. 예. 예, 또 그합니다. 지금까지 4번 했고요. 예. 이번이 이제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를 왜 하냐면 3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그 했던 4번째 경기 부양 대책이 7월 달로 만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7월 달로 만기가 된 다음에 이거를 빨리 연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그 실업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업수당이?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냈던 걸로 가지고 받는 실업보험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시적으로 예.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해고가 됐을 테니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이게 이제 고용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걸로 실업수당을 그 이에 플러스해서 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7월 달까지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실업수당이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빨리 이거를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장이 합의가 되지 않았던 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가장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해고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주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예. 것이 본 견해입니다.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그 실업수당이 한 주에 60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600불이면 7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주에? 예, 예. 일주에. 아, 그 사람들은 저 주급으로 받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4주면 4,7은 28, 280만 원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먹고 살만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실업 그 저 보험 있잖아요. 아, 그거를 다 더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정말 먹고 살만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데 예. 굳이 그거를 일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뭐 시급 얼마짜리를 받게 되면 예. 그 다음서부터 500만 원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실업보험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보냐면 이게 너무 많이 주다가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참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뭐 철학적 근거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실업수당을 줄여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워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서로 팽팽하게 있었던 겁니다. 야당이 민주당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주려고 지금. 예, 그렇죠. 예. 우리랑 약간 좀 우리랑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그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났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였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회 다수는 민주당이 차지했었거든요. 예. 1차로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놨었는데 부결을 시켜버렸거든요. 그걸 공화당이 부결을 시켰어요. 아.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때 부시 정부가 예.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했었거든요. 정말 본인들의 가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이 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공화당이 그러면 그건 들어주겠는데 예. 그러면 1조 달러 정도의 그 경기 부양책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얼마냐면 최소 2조 달러는 돼야 된다. 많으면 3조 5천억 달러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집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예. 내가 믿는 어떤 가치관이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는 게 경제에 좋느냐 안 좋느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서로 꾸준히 대립을 한다는 거는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거는 예.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아무튼 뭐 집권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잖아요. 말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예, 예, 여반장처럼 손바닥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데 이렇게 안 바뀌고 본인들의 정당 가치관대로 계속 하면 가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 정당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나는 찍을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공화당이 내놓은 1조 달러의 안으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 4차 부양책까지 2조 8천억 달러를 썼거든요. 음. 거기에 1조 달러 더하면 3조 8천억 달러 되지 않습니까? 예. 금융위기가 나고 그때 재정 들어갔던 게 2조 3천억 달러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초과되는. 거기에 민주당 안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4조 달러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4조 달러면은 뭐 한 5천조 원. 예. 일본의 GDP가 예.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일본 GDP를 예, 지금 그렇죠. 경기 부양책으로 예. 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런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EU든 미국이든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얼마나 안 좋느냐 하는 예.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요. 골드만삭스가 어제 그 레포트를 냈는데 그 레포트의 주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조만간 고난의 시간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바마 전 대통령 보좌관의 편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 6월 달과 7월 달 정도까지의 경제 지표는 그러니까 5월, 6월 달까지는 괜찮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7월 달 초반 들면서부터 갑자기 경제 변수들이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에서 돈 준 거를 거의 다 썼으니까. 예, 거의 다 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19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굉장히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그 7월 달 들면서부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7월 달에 경제 상황이 대충 보면은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 그 수치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안 좋아질 거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 당초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뭐였냐면 강한 V자 형태의 반등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 뭐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게 뭐 믿어지고 있죠.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로 보면 V자 반등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가다가 중간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서 최상위 중간 정도에서 옆으로 가는 거다. 예. 이런 이제 그 모양이 나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점차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돌리지 않게 되면 경제 심리가 굉장히 나빠져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만큼 지금 보면 경제 변수들은 안 좋은 상태이고요.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0%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유럽도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0%? 예. 그러니까 이게 연간으로 환산한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연율로. 예.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그 7월 초에 그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좋았죠. 예. 야, 역시 이제 3.2가 코로나19를 나왔죠. 빨리 넘어서 예. 막 이런 이제 글 했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우리나라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예상보다도 상당히 못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때서부터 그 이제 그 이 세계적으로 생각이 중국보다는 한국의 변수를 믿는 게 맞을 것 같다. 마이너스 3.3 정도. 왜냐하면 그리고 중국 수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서방 세계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한 3.3 정도 했는데 그게 그 전 세계 G20 중에서는 또 뭐 상당히 선방한. 예, 상당히 선방한 거죠. 예. 거의 그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요. 예.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GDP 예. 그 규모면으로서 왜 1, 2, 3등을 따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11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잘하면 단자리 수도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못해서 예, 그렇죠. 다 못해서. 그러니까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예. 내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예. 나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까 모두 다가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다 60점이야. 전부 다가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된 거죠. 참 서글프네요. 예.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약에 안 좋아지면 예. 뭐 7월에 이 부양책을 써서 이제 뭐 국회 통과하고 그러면 7월 말이나 통과를 할 텐데 예. 미국도 예. 그리고 나서 또 있다가 뭐 몇 달 있다가 계속 안 좋다. 예. 그렇게 계속 돈을 찍어낼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땐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나오면서 가장 크게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야, 드디어 이제 지갑에 마지막 1달러까지를 다 털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미국 정부도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 부분들은 금융시장에 오히려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말로 이제 볼 수 그렇게 있는데요. 시장이 생각하면 이제 패닉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금융정책을 한번 보면요. 지금 선진국 거의 대부분들의 금리가 0%대가 아니라 0%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마이너스 0.1%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이 부분도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양적 완화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재정인데 재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재정 투자를 위해서 썼던 것이 전 세계 GDP의 13.1%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그게 원래 작년까지 보게 되면 10.5%였어요. 예. 그러니까 재정 투자가 30%가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예. 미국이 올해의 재정 적자가 GDP의 마이너스 20% 정도 되거든요. 20%는 금융위기 때도 이런 숫자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 빚을 많이 진 상태인데 예. 국가 부채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120%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정부 부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정부 부채가. 예. 정부 부채가 120% 정도가 됐던 게 언제냐면 1943년, 44년이었어요. 전쟁했을 때. 예, 그때가 2차 세계대전 때니까 예. 2차 세계대전에 이 전쟁이 났으니까 뭐 다른 거 볼 일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국채 엄청나게 발행해야지. 국채를 발행을 예. 해가지고 이제 돈을 땡겨대는 형태가 됐었는데 그때의 이제 120%는 2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는 정부 부채가 40% 정도였어요. 예. 그랬다가 일시에 급등을 했던 거였고 예. 전쟁이 끝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서 다시 40%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한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올라와서 지금 120%가 된 거거든요. 계속 지금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여기에서 이거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빚에 그러니까. 중독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전 세계가 빚에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서 뭐 정책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D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아무튼 지금 살기 위해서 무조건 최대한으로 아무튼 끌어당겨 보자 이렇게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예.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라고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그 반응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거고요. 그런 조짐은 이미 어느 정도 나타났던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연합이 그 회복기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날 이제 이게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유럽 주식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한 3% 정도 올라갔는데 예. 종가는 계속해서 내려가서 0.9% 상승이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면 이렇게 이제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 정책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달러를 무한장 찍어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지 예. 금값이 지금 뭐 거의 1,900달러, 2,000달러 예. 그렇죠. 앞에 두고 있는데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제일 처음에는 왜 그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된 다음에는 금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떨어진 게 이제 뭐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그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거니까 예. 그냥 이건 정상으로 가는 거야라고 해서 했었죠. 예. 근데 그 다음서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올라와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은 이제 그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3월 18일에 1,483달러였거든요. 예, 거의 온수당. 35%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1,897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엮인 거죠. 하나는 세계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것에다 모두 다에다 이제 돈이 몰리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니까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온 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던지 이제 은을 달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렸는데요. 은 너도 올라 예,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금보다는 은이 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서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예. 금 대 은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면 70배 정도였거든요. 그 비율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이 그게 몇 배냐면 84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올라갔을 때는 90배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차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84배가 된 거예요. 이게 마치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비율 차이처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70배 정도면 예,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그 70배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금도 좋지만 은도 좋다 이러면서 지금 은으로 지금 또 많이 달라붙고 있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돈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그 돈이 갈 곳은 못 찾고 실물 경제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금이나 투자하고 있고 은이나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 주식, 올리고 주가 올리고 미치겠네요. 이 상황 자체가 이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하늘이 노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효과를 봐서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 효과가 이번 대책으로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 5차라 그러셨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발휘될 것 같습니까? 발휘는 안 된다고 봐야 되죠.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제 그 발휘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정책은 집중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왜 집중도가 약할 수밖에 없냐면 개인들한테 자금을 쭉 나눠주는 형태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5차가 통과되고 나면 미국에서 각 1인당 사람들한테 또 돈을 나눠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뭐 1,500불씩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미국 인구가 3억 명인데 3억 명에 1,500불씩 나눠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원래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요한 부분에다가 필요한 돈을 한꺼번에 몰아서 줘야만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차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경기 부양 대책에다 넣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각자들한테 다 분산을 시켜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직접 호주머니에 예, 그렇죠. 지급한 그러니까 거죠. 이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고요. 예. 이 두 번째는 보면 비슷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똑같은 정책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게 요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짐작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이 효과가 미리 다 나와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별달리 거기에서 크게 역할을 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렵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것처럼 심리. 예, 예.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람을 굉장히 잡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양 대책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전망이 상당히 좀 암울한데요. 당장의 이번 주 증시는 예.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 증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글쎄 일단 시장이 지금에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2217. 예, 그렇죠. 2230 부근에서 계속해서 걸려서 이제 예. 가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면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2200포인트를 시원하게 위로 쭉쭉 뻗어가지 못하는 상태고 예. 나스닥은 10,000포인트를 넘은 다음서부터 이제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경제하고 주식시장이 너무 안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디커플링 이야기 참 많이 경제는 하죠. 이렇게 안 좋은데 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유동성으로 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랜 동안에 보게 되면 경제하고 주식시장이 안 맞잖아요. 예. 언젠가는 한 번은 그것 때문에 큰 난리를 내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조 호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88년도 6월 달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주가는 1989년도 4월 달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8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었는데 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달 대에 88년 10월 달에 금리 자유를 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왕창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예. 종합주가지수가 670에서부터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죠. 예. 맨 마지막에 가면 정말 뭐 경제는 계속해서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800원에서부터 뭐 떨어져서 600 얼마 돼서 이제 수출도 더 이상 채산성이 없다 얘기하는데도 주가만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4월 1일 1000포인트를 넘은 다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서부터 2년 반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주가가 어긋나게 되면 그 어긋나는 건 언젠가 한 번은 꼭 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를 그렇죠. 감안하게 되면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다음에 예. 이제 주가에서 맨 마지막까지 버티는 건 뭐냐면 기대입니다. 기대. 예, 사람들의 기대는 맨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실물 경제가 돌아설 거야. 예, 그다음에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계속 갈 거야. 음. 이런 이제 그 기대가 있는데 예. 이 기대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대만으로 갈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적자를 적절했죠.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포스코가 적자 낸다라고 하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에 회사 설립하고 초기 몇 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고 이 뭐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의 위상은 피크를 치고 예. 꾸준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 금호, 그다음에 뭐 한진그룹, 예. 뭐 이런데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두산그룹 이런 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1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기업 같은 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예.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예. 큰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기술주를 포함한 성장주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의 전망을 봤을 때 그다지 밝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또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앞으로는 예. 예. 여기에서 주식을 사서 예. 그래도 아무튼 뭐 좀 이익을 냈다라고 하려면 10% 오르려면 2,450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 예. 성장주가 요즘은 뭐 따로 정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언택트, 뭐 예. 바이오 언택트, 제약 바이오 뭐 예. 이렇게 업종이 특정되는 것 같던데 예. 이런 성장주는 뭐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예. 예 어떻게 뭐, 보십니까? 예. 지금 잘 오르니까 뭐 그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대신에 또 반대쪽에서 보면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심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례를 몇 개 한번 보면요. 예. 우선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500 지수니까 500개 500개. 종목으로 만들었겠죠. 예. 올해 지금 주가 상승률이 연초 대비해서 2%입니다. 연초 대비 예, 연초 2%. 대비해서 2% 올랐는데요. 예. S&P 500에 있는 기업 중에서 5개가 35% 올랐고요. 그다음에 495개가 마이너스 5%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495개는 떨어지고 몰아줬군요. 5개 몰아 올라가면서 2% 올라간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 다 팡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두 번째는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상위 기업들이 계속 바뀌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항상 1등, 우리나라에서 항상 1등 삼성전자잖아요. 예. 똑같이 영국에서는 항상 1등이 어디냐면 HSBC 홀딩스. 예. 그러니까 HSBC 은행이 1등인 거죠, 항상. 예. 근데 그게 이번에 밀리고 1, 2위가 어디냐면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영국도. 예, 영국도.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그 캐나다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제약회사 유망한 거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의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가 5조 달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태리가 2조 달러거든요. 예. 그 더한 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시가총액이. 우리가 한 1.7조 달러 정도 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하는 데가 애플인데요. 그렇죠. 애플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2,2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가 예. 시가총액이 1,500조거든요. 우리 GDP보다 2,200조는 더 높은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 해 GDP보다? 예, 우리나라 예. 전체 시장을 합친 거에 1.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애플이 한 분기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내냐면 8조 원 정도 내거든요. 8조 원? 8조 원. 그럼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8조 1,000억 내지 않았습니까? 못한데. 그러니까 예. 이익은 똑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예. 근데 애플이 2,200조니까 8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가상각이 되네.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냐, 애플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냐, 예. 둘 중에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항상 얘기가 예. 삼성전자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애플은 뭐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그걸 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보면 지금 이제 뭐 그 성장주 그다음에 또 뭐 기술주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지금 가격이 높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돈에 집중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들, 세계적 독과점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소수에게 돈이 몰리고 주가가 예. 몰리고 이런 현상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 동안 계속 됐는데 예. 지금 특별히 더 문제가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특별히 예. 얼마 전서부터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더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로 예. 팬데믹이 된 다음서부터 예. 갑자기 쏠림의 현상이 훨씬 더 강해져 버리는 그렇죠. 형태가 된 거죠. 강해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어려우면 믿을 수 있는 곳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진 상태에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되는 쪽으로 한꺼번에 확 밀어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이 격차가 쫙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야 강남 아파트가 좋대. 예.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동네의 아파트만 확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아파트와 강북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1, 2억밖에 안 나 있어. 예. 근데 변한 거는 별로 없는데 10억, 20억 차이가 나 있는 예.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나중에 생각을 할 때 야 저게 지금 맞나? 예. 그런 지금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똘똘한 한 채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똘똘한 한 놈을 이제 그 주식을 산다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오주가 확 뛰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난주에 왜 우리 선연구원이 나오셔서 선연구원 나왔었어요.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예. 구조적으로 바뀐 거 맞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구조적인 부분하고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렇죠. 형태가 되는 주가가 거죠. 고평가냐 저평가는 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이 예. 가장 극적으로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그동안 올라갈 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때 많이들 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상한가를 치고요. 예. 그동안에 또 치료제로서에서 올랐다라고 했던 어떤 회사는 하한가를 치고 막 이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에서도 계속해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국내 제약사가 여태까지 신약을 개발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도 신약을 30개 넘게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30개 넘게 개발을 해서 신약을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신약을 개발하면 곧 그게 아스피린처럼 된다라고들 생각하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스피린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신약을 개발해야 하더라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매출액이, 있는 예. 그런 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이러면서 많이들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 좋은 쪽은 너무 또 좋게 보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전 같은 경우에 볼 때에 신약 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까지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이익 전망을 하고 하냐면 60% 정도. 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60% 이런 정도로 예. 계산을 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이버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15%고 그 이전에는 12%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60%, 50%를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은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이게 최대 호황을 맞았다 이럴 잠깐, 때에 예. 그때에 잠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되는 것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애플도 잠깐 60% 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바이오 회사 이런 데가 예. 60% 나온다. 예. 그리고 이게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익을 추산하면 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세계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겠다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예. 우리나라도 보면 적은 기업, 큰 기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적은 기업들은 왜 정말 진짜로 만들고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만들고 있는 데도 있지만 예. 만들지 않고 그냥 공시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들다 실패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까라고 예. 생각해 보면 예. 가격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증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가고 했기 때문에 예. 과거에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전작가를 가면서 한국의 IT 산업을 끌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 바이오도 상당히 발전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굉장히 나중의 얘기고요. 예.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도 아직까지는 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 주가가 여러 번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아이디어를 그 생각을 하실 때 유상증자해서 투자 잘 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유상증자를 계속 하게 되면은 주가가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박스권을 쳤던 이유 수십 년 동안 계속 유상증자를 해서 예. 그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원 님은 주가가 우상향으로 쭉 가야 국민들도 믿고 투자하는데 증권사에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면 언제 한번 박스권 뚫고 올라갑니까? 증권회사에서 예. 증권회사보다는 제가 그렇죠. 예. 뭐 조심해라 이렇게 그 얘기하지 않아도요. 증권회사에서는 요새 막 사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가 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보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나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가는 사람들의 얘기만으로서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예. 김은경님은 애플 실적은 스마트폰 실적만 언급하신 듯합니다. 애플의 1분기 실적은 15조이고 현재 다변화 중입니다. 좀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다변화돼 있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8조 이런 정도 되고 올해 이제 그 1분기에 조금 이렇게 그 늘어난 부분들은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다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급격하게 상품화돼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커머더티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피처폰을 썼잖아요. 피처폰이 그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가격을 누가 싸게 만드느냐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펜티엄이 나온 다음서부터는 가격의 싸움이 되는 거지 그 기술의 싸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C의 상품화, 커머더타이제이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가격의 싸움으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이 엄청나게 불리한 상태가 되죠. 중국 업체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다변화한 것이 자기의 본류가 줄어드는 거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는 앞으로의 과제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은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질문은 많은데 앞으로 성장주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말씀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참가하는 게 별로 안 좋고요. 참가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진 게 타임워너하고 AOL이 서로 합병을 하는 아주 좋은 호재로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초대형 해보셔야 돼요. 호재가 나왔을 때 IT 버블이 꺼졌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4분기 연속 이익을 냈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잘 읽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 10시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 화요일이 아닌데요. 오늘 올립니다. 월요일인데 유튜브로 업로드 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원시원한 이동형 작가가 다양한 의견 나눠주십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10시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령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령 기자였습니다.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시사계 황태자 최욱입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냐고요? 아침엔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먼저다. 막걸리처럼 속이 뻥 뚫리는 방송 모두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지금 핸드폰 들고 김경래 최강시사 검색해 주세요. 아침 7시 20분 눈 뜨자마자 김경래 최강시사. 성공 예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공 예감을 들으면 경제가 보여요.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매일 아침 9시 5분에 뵙겠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 생각해 볼수록 참 맞는 말입니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일까요? 우리나라